지금 여기 홈커, 여기 지금 핸들, 이거 맞나요? 이거?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거를?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던 그런 품질의 토요타, 이게 정말 아직까지도 유효한 그런 타이틀인가? 토요타 크라운 시승사장에 나와 있는 모카 이영빈입니다. 오늘 토요타 크라운 보려고 다니는데요, 사실 이 차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죠. 그랜저의 대항마로 나온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랜저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정말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시승기를 통해서 빠르게 살펴보시죠. 자, 먼저 크라운 외관, 저희 구독자님들은 처음 보시는 걸 텐데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 차가 길에 쓱 지나갔을 때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LED 헤드램프가 내구 이렇게 박혀있는 이런 디테일들을 봤을 때 루시드 에어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DRL이 연결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작은 LED들이 박혀있고 또 램프가 굉장히 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첨단의 느낌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타의 패밀리 룩이죠. 망치를 형상화한 그런 그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 막혀있고 이 부분만 실제 에어 인테이크로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레이더가 들어가 있고요. 측면으로 넘어왔어요. 측면 디자인을 보면요, 캐릭터 라인을 많이 최소화했네요. 이런데 선을 하나 싹 그어놓은 정도, 그 정도로 처리해놓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또 블랙으로 처리해놓고 있어서 차가 조금 더 크로스오버처럼 보이도록. 사실 크라운 지금까지는 세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세대가 되면서 세단, 크로스오버, SUV, 외건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첫 번째 모델 CUV 크로스오버 형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크로스오버라고 하면 푸조 408이라든지 EV6라든지 뭐 이런 차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정보가 그다지 높지 않다. 토요타에서는 요거를 나이가 들었다, 차에 타고 내리기 굉장히 편한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 정통 CUV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낮고 세단보다는 조금 더 높아서 운전석에 타고 내릴 때 가장 편한 그런 포지션을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CUV보다는 낮고 세단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특이한 독특한 형태의 CUV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휠을 보면요, 21인치 휠을 끼우고 있습니다. 일본 차에 21인치 휠이라니, 이게 이런 세상이 오나요? 휠아웃을 정말 꽉꽉 채워놓은 그런 21인치 휠을 끼워놓은 걸 볼 수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 45, 21 타이어입니다. 굉장히 얇은 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사실 그랜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21인치 휠은 없지만 20인치 휠이 있거든요. 그 타이어는 245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 휠은 모두 다 225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겨울이 됐을 때 눈이 오는 날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려고 해도 그 교체할 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교체하려면 정식 센터에 가서만 교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요타의 최고 플래그십 모델이지만 현대 그랜저처럼 팝업식 도어 캐치를 쓰거나 그러지 않고 좀 보수적인 토요타답게 이렇게 일반적인 도어 캐치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측면에서 스며있는 토요타 크라운의 놀라운 진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저희가 최초 공개해드립니다. 안 열려.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와,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이거 진짜 아니냐고. 후면에 넘어오면요, 후면 램프 디테일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일자 램프를 사용하고 있고 가운데 토요타 로고가 있고, 앞에는 왕관 로고인데 뒤에는 또 토요타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특이하네. 사실 CUV 스타일의 자동차면 트렁크 공간도 중요하잖아요. 이 트렁크 공간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열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 열리네. 전동 트렁크가 아닙니다. 이 차는 5,600만 원부터 시작해서 6천만 원이 넘어가는 트림도 있는 자동차인데요, 전동 트렁크를 갖추고 있지 않고요. 얼마나 많은 소비자분들이 납득할지 모르겠어요. 1, 2천만 원짜리 자동차에 전동 트렁크가 없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 그 가격에 차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를 사는 소비층은 절대 그런 소비층이 아니잖아요. 정말 럭셔리한 자동차, 누가 봤을 때도 프리미엄한 자동차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전동 트렁크 같은 부분도 빠져있다는 거,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패스트백 형태의 자동차는 해치가 통째로 열리는 그런 트렁크 타입을 가지고 있거든요. 짐을 이렇게 쉽게 우겨 넣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CUV는 토요타의 설명답게 CUV와 세단의 중간 형태다 보니까 일반 세단처럼 열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이 자동차에 골프백이 4개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4개까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개 정도는 넉넉하게 들어가겠다, 그런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엔진이 들어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 보닛도 굉장히 무거운데 가스리프트가 아니란, 정말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일단 이 엔진, 우리가 흔히 토요타 렉서스 자동차를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그 2.5리터 직병렬 하이브리드 자동차고요. 오늘은 또 2.4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이 엔진은 또 어떤지 시승을 통해서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시죠.
지금은 우선 먼저 2.5L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이 차는 2.5L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모드가 3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코 모드가 있고요, 노말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3가지로 모드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뒤에 탑을 2.4L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모드가 최대 6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포츠 플러스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에코 커스텀까지도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2.4L 터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드라이빙에 포커스를 맞춘 자동차다라고 하면, 이 차는 조금 더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에코로 놓고 달리게 되면 이 차의 공인연비 17.2km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크라운의 경쟁 상대라고 하면 사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아니면 K8 하이브리드일 텐데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리고 K8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은 1.6L 터보 하이브리드잖아요. 연비 15.7km per 리터입니다. 2km per 리터, 이 정도면은 정말 연비 주행을 잘하는 분들은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는 실제로 엔진에 모터가 2개가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달리면서 한 모터는 항상 반드시 충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낯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를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병렬형 하이브리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속에서 살짝 도와주고 엔진과 같이 돌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서 현대기아의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이 엔진에 모터가 2개가 달려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엔진이 돌 때 하나의 모터는 반드시 충전을 해요. 그래서 직병렬 시스템의 장점이 뭐냐, 저속에서 발진할 때, 저속에서 차가 나갈 때, 이때 차가 가장 큰 힘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럴 때 현대기아의 모터보다 이 모터 자체의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거의 100마력 가까운 그런 힘을 내주기 때문에 초기 발진할 때 조금 더 많은 파워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도심 주행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토요타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 차는 후륜의 모터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저속에서 많은 파워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행해보는 느낌도 모터의 개입이 현대기아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올라가면 똑같이 엔진이 붙는데요. 그 엔진이 붙는 사운드, 이런 것들은 현대기아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현대기아의 정숙한 하이브리드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토요타 하이브리드 뭐 무슨 침묵의 주행이다 뭐 이렇게 해서 기대했더니 의외로 시끄러운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엔진이 붙을 때 소리가 굉장히 강력하고 토요타 특유의 카랑카랑한 엔진 소리를 내주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정숙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것도 토요타 이 하이브리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차 전륜에 직병렬 하이브리드 엔진을 갖추고 있고요. 후륜에는 E4라고 해서 모터를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륜구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냐, 전륜과 후륜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서 구동을 앞쪽에 있는 엔진에서 뒤로 보내주고 이거를 또 배분하고 이런 기계적인 시스템을 생각하게 되는데, 토요타의 E4 사륜구동 시스템은 전혀 다릅니다.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어요. 그러면 구동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전륜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앞바퀴를 굴리고 후륜은 후륜 모터로 자동차를 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둘이 이렇게 적절히 배분을 해서 사륜구동으로 주행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코너가 심한 길,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가속을 할 때도 후륜에도 모터가 있고 앞쪽에도 엔진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초기 악셀 응답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잘 치고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엔진이 붙었을 때 부드러운 하이브리드의 명가 토요타 아니겠습니까? 엔진이 언제 붙었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부드럽게 엔진이 붙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다만 엔진이 붙었을 때 나는 소리, 이런 거는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를 오래 타신 분들에게는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변속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ECVT가 RPM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RPM으로 엔진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후륜에 모터가 들어간 사륜구동 시스템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더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립니다. 전기차도 싱글 모터보다 듀얼 모터가 됐을 때 훨씬 더 회생제동이 강하게 되고 원페달 드라이빙까지 가능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 정도 전기차의 회생제동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이브리드 치고는 회생제동이 굉장히 강력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하다가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이렇게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 싶을 정도로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어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토요타 크라운에는 첨단의 기능도 하나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방에 차량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현대기아나 아니면 BMW나 이런 회사에서 봤던 것처럼 따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알아서 속도를 감속해주는 어댑티브 회생제동? 토요타 스마트 센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지 않아도 악셀을 밟는 것만으로도 앞차와의 거리를 알아서 조절해주니까 이런 것들 주행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되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어댑티브 크루즈도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차간거리 조절 4단계로 가능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그냥 그런 크루즈 컨트롤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당연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핸들 차로 중앙 유지 보조 당연히 되고요. 차로 중앙 유지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할 때 핸들 조향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살짝 확 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댑티브 크루즈의 만족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이 핸들을 잡으라고 신호가 뜰 때, 사실 요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정전식 스티어링 휠로 바뀌었잖아요. 아직도 이 토요타는 이 토글형,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는, 이런 게 진짜 아쉬운 이유는 이 차가 프리우스라면, 캠리라면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차는 정말 토요타의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크라운이잖아요. 근데 크라운에 이런 정전식 핸들을 안 넣어줬다는 거, 이런 건 좀 크게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토요타의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이 고속도로 주행 속도에 맞는 100km로 맞춰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엔진이 깨어나지를 않고 모터의 힘만으로 가고 있어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는 하나의 모터가 계속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로 차량을 걸어놓고 가는 상황에서 배터리 걱정 없이, 엔진이 깨어날 걱정 없이 더 긴 거리를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것, 이 하이브리드 연비를 정말 극한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해서 주행할 때는 전륜의 파워만 이용해서 가고 있는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차를 놓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구형 아발론하고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 뒤에 계신 기자님께서 조금 좋아진 캠리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저도 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예전에 그 아발론에서 느꼈던 그런 고급감, 정숙함, 부드러움, 글쎄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전통적인 세단보다 차가 조금 높은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가 쫙 깔려서 부드럽게 쫙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승차감을 놓고 보면요, 사실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더 노면을 잘 읽어주고 있어요. 일단 풍절음의 경우 그랜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요. 아니, 심지어 그랜저는 프레임리스 도어잖아. 프레임리스 도어인데도 이 토요타 크라운보다는 훨씬 더 좋은 MVH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이어 공명음,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렇게 고속도 아니고 지금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노면도 지금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금 MVH 성능이 있어서 그랜저와는 비교할 것이 안 되고 조금 더 노면을 확실히 잘 읽어주고, 그래서 시트를 통해서 그 잔진동들이 조금 더 잘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그랜저를 타면서, K8을 타면서 느꼈던 잔진동 없는 부드러운 승차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 토요타 크라운에 와서는 굉장히 큰 실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크라운이라는 차가 사장님들, 아니면 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을 고려한 차라고 했을 때 이런 MVH 성능 같은 거는 너무나 아쉽게 느껴지네요. 제가 왜 이렇게 누워서 리뷰를 하고 있냐면 머리가 너무 닿아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 자동차들 어때요? 이 머리가 들어갈 공간만 이렇게 쏙 파놓잖아요. K8 그랜저를 생각해 보시면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쏙 파놓아서 앉은 키가 큰 사람도 충분히 편하게 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두고 있는데, 이 차는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역시 발상의 전환, 이게 발상의 전환이다. 와. 근데 또 뒷좌석에 왔을 때 눈에 띄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좌석에 앉아서 운전하면서 시끄럽다고 했었나요? 뒷좌석에 앉으니까 앞좌석은 정적 수준이네요. 전 처음에 어딘가 창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MVH 측면에 있어서는 아반떼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콘크리트 노면에 들어가면 콘크리트 노면에서, 아스팔트에 들어가면 아스팔트, 크랙에 들어가면 크랙에, 그런 모든 소음들을 다 직관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옆에 차가 지나가면 옆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게 놀랍냐? 앰비언트 라이트로 환하게 비춰주는, 정말 차량을 우아하게 만들어주고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도 전혀 없고요. 실내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걸 플래그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의 실내를 보여줘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일단 이런 플라스틱 파츠가 그렇습니다. 이게 플래그십인가? 현대였다면 이 플래그십에 이런 플라스틱 파츠가 그냥 나오도록 두진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운전을 하면서 많이 봐야 될 이 홈커버, 이 홈커버조차도 그냥 이런 플라스틱 파츠입니다. 우리가 이 차를 그랜저,
아니면 K8의 경쟁 상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실내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는 비교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한 급 아래, 두 급 아래로 봐야 되는 그 정도의 실내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크라운 그럼에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 암레스트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이 안에 수납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도 운전하다가 이쪽을 열어서 이렇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암레스트가 그나마 조금 좋은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현대 그랜저 기아 K8과 비교했을 때 또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선 카플레이가 된다는 거죠. 선 같은 걸 연결하지 않고도 이렇게 무선 카플레이가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장점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무선 카플레이를 연결하고 나서 핸드폰은 무선 충전 트레이에 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무선 충전 트레이도 꽤 괜찮게 보입니다.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놔서 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쏙 넣을 수 있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차 사운드는 어떤지 이 카플레이를 통해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좀 뭔가 우퍼가 이렇게 빵빵 쳐주는 그런 느낌은 덜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저음의 부스트가 많이 돼 있어요. 이게 미국에 나가는 차여야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사운드는 그냥 뭐 무난무난한 정도? 근데 그냥 평범하게 듣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스피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단 6개의 스피커만 들어가 있는데요. 1.4L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11개 스피커가 들어간 JBL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건 어떤지 그런 것도 조금 더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다 타본 줄 알았는데 이 토요타 크라운 엔진룸에서 정말 꼭 보여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진오일 점도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앞에는 저온 점도, 뒤에는 고온 점도죠. 고온 점도가 8입니다. 0W8 이런 점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고온 점도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숫자가 높을수록 가혹 상황에서 엔진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고 숫자가 작을수록 연비에 좋아지는 거죠. 현대 코나 하이브리드 아니면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차들이 보통 엔진오일 점도가 0W16이거든요. 이 엔진오일 점도만 봐도 정말 얼마나 이 효율성에 목숨을 건 차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2.4L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야? 듀얼 부스트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병렬식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가 쓰고 있는 그 병렬식 하이브리드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야? 토요타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러 그 직병렬 고집했습니까? 결국 이렇게 병렬 하이브리드를 쓸 거면서. 그런데 이거는 이 병렬 하이브리드를 이용해서 강한 출력을 내는데 포커스를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토요타가 미국에서 팔고 있는 하이랜더 3.5L 자연흡기 대신에 다운사이징 엔진으로 만든 게 바로 이 2.4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복합 연비는 고작 11km/L라고 합니다. 그만큼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춘 하이브리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ECVT가 없고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와의 결정적인 아직 차이점이 있다면 이 여전히 휴륜의 모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 2.5L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더 강화된 그런 모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모터는 공냉식 그냥 모터였는데 이번에는 순행식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대기아는 윤행식 모터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니켈 수소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니켈 수소 배터리 사실 토요타 프리우스 같은 데에서도 쓰는 배터리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정말 더 효율적이어서 정말 더 좋은 배터리로서 쓰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캠리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또 넣었거든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크라운이라면 당연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쉽게 납득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추고 있어요. 사실 크라운을 생각할 때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한다, 부드럽게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는 그런 차를 원하고 산다, 정말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 ECVT가 장착된 2.5L 하이브리드 모델은 크라운이라는 이름, 크라운이라는 모델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파워트레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토요타 크라운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은 얼마냐? 6,480만 원입니다. 그러면 렉서스 ES300H가 6,390만 원이거든요. 렉서스보다 비싼 토요타인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돈 씨
렉서스로 가느냐, 조금 더 출력이 강한 토요타 모델을 샀느냐. 저라면 렉서스를 갈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차량 만듦새, 또 이런 브랜드 밸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렉서스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 차 그렇게 퍼포먼스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얼마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이 차 정말 스포티한 차라고 하니까 제로백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6.5초) 성인 3명이 타 있는 거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차 기본적으로 공차 중량이 1900km가 넘는 자동차입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1700km대거든요 거의 200kg 가까이 더 무거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연비라든지 가속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데미지를 입히는 것 같고요. 1900kg라고 한다면 꽤 무거운 자동차다. 그래서 마력에 비해서 가속력이라든지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지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네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그렇게까지 기대하던 가속력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 차에는 가변식 서스펜션이 들어있는데 단단함의 차이, 그런 어떤 세팅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게 너무나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엔진의 파워도 그렇게까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후륜에 모터까지 달아서 후륜 모터와 엔진 이렇게 4바퀴에서 모두 출력을 굴려주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파워풀한 가속력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348마력이라고 느껴지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응답성, 그리고 그런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지금 EV 모드가 간신히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2.4L 터보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면서 가장 놀라는 거는 EV 모드가 거의 개입을 안 합니다. 오히려 엔진이 정말 적극적이고, 이렇게 저속에서 출발할 때 한 25km, 방금 25km 정도면 바로 EV 개입이 꺼져버립니다. 정말 부드럽게 악셀링을 했는데도. 그리고 지금 주행 모드가 EV 모드거든요. 배터리가 많은데 EV가 안 들어. 악셀을 아예 뗐는데 모터 개입이 너무 적네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너무 EV 모드의 개입이 적다. 이런 것도 연비가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리셋을 하고 지금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이제 시내로 들어왔는데, 평균 연비 저희가 그렇게 지금 밟지 않았거든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 켜고 천천히 왔어요. 그런데 9.2km/L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 차의 타겟팅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건 정말 누구 사라고 만든 차인가 고민 많이 됩니다. 기존의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를 타던 소비자들, 그랜저나 K8에 들어가는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타는 소비자들, 이 차로 넘어가는데 굉장한 망설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존의 토요타를 타던 소비자들, 이걸로 넘어갈 만한 큰 매력 그다지 느껴지지 않고요. 렉서스를 타던 소비자들, 크라운으로 굳이 넘어갈 이유가 있을까? 자, 그러면 2.5L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2.4L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은 풀옵션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옵션들이 더 추가됐는가 보면요, 일단 HUD가 들어왔습니다. HUD에서 제법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속도, 차간거리, 어댑티브 크루즈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로 제한 속도 같은 것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성 좋은 그런 HUD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JBL 스피커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트위터 같은 부분들 이렇게 추가됐고, 저기 서브우퍼도 달려있어요. 그런데 싸제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나? 다른 자동차 회사였으면 기둥 안에 이렇게 매끄럽게 들어가 있게끔 했을 텐데, 이거는 JBL 스피커 옵션을 추가하면 이렇게 그냥 뭔가 싸제 스피커를 튜닝해서 붙인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6개 스피커 모델에서 들었던, 기본 스피커 시스템에서 들었던 그 노래 똑같이 틀고 JBL 사운드 시스템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우퍼를 포함해서 11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옵션을 넣고 뺄 수 있다면 굳이 넣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6개 스피커와 비교했을 때 극적인 뭔가 드라마틱한 사운드에서의 차이는 없다. 플래그십 세단에 어울리는 사운드 시스템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 어쨌든 굉장히 스포티한 세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 와인딩 코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는 약간 접지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타이어 폭이 워낙 얇다 보니까. 그럼에도 이제 뒷바퀴에 모터가 달려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이라서 어느 정도 안정감은 챙겨주고 있어요. 그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오는 그런 아쉬움은 좀 느껴지네요. 그냥 세팅 잘 된 SUV 같아요.
느낌이 그래. 사실 이 차의 컨셉트 자체가 세단도 아니고 CUV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타고 내리기 편한 그런 차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 갔는데도 차가 완전히 깔려서 가지 못하고 둥실둥실 떠가는 듯한, 정말 세팅이 잘 된 어쨌든 SUV, 어쨌든 CUV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차를 정말 데일리 스포츠 세단, 데일리 스포츠 CUV로 타야겠다 하는 데에도 약간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직발, 직진 가속력이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하고 만든 차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굳이 크라운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뭔가? 기존의 토요타 렉서스를 정말 사랑하시는 팬분들한테도 매력적인 단 하나의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차를 살 때 정말 이 차를 사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차를 선택하게 되기 마련인데, 이 크라운에서는 그 단 하나의 이유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토요타 크라운을 시승해봤는데요. 실내 토요타에서 만드는 플래그십 크로스오버라니, 이거 나오면 진짜 현대 그랜저 어떻게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타보니까 그랜저가 망하긴 뭘 망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비, 성능이면 성능 이런 걸 다 잡을 수 있을 걸로 기대했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하이브리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